가방 안쪽에 지금 뭐가 들어있습니까?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구겨진 영수증, 오래된 포장지, 한 번도 쓴 적 없는 쿠폰, 바닥에 굴러다니는 동전 몇 개. 지금 이 순간 그 가방 안쪽이 당신의 2016년 금전운을 통째로 틀어막고 있습니다. 개띠 당신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아무도 이 이야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갑을 새로 삽니다. 현관을 닦고 명함을 정리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바꿔봅니다. 그런데 정작 하루 중 가장 오래 몸에 붙어 있는 것, 바로 가방은 그냥 둡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재물기운의 구멍이라고 합니다. 들어온 기운이 머물지 못하고 새어나가는 통로, 그 통로가 바로 지금 당신이 들고 다니는 가방 안쪽입니다. 개띠분들, 특히 2026년은 이 부분이 결정적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안 모인다고 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입이 없어서가 아닐 겁니다. 분명히 들어오긴 합니다. 그런데 머물질 않아요. 카드값이 나가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터지고 빌려준 돈은 돌아오지 않고 한 번씩 큰 지출이 터집니다. 이게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기운이 새는 구조 때문입니다. 가방 안쪽을 바꾸지 않으면 2026년 개띠 금전운이 아무리 활짝 열려도 그 복이 당신에게 달라붙지 않습니다. 이건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가방에 무엇이 들었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른이 제 가방을 보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그 안에 죽은 기운이 가득합니다. 그때는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았어요. 가방을 정리하고 나서 6개월 만에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이론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분들의 삶을 직접 보며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가방 안에 동전이 흩어져 있습니까? 바닥구석에 굴러다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영상을 멈추고 꺼내지 마십시오. 이유는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그냥 두는 것과 알고 두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가방 안쪽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것,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것, 그리고 개띠가 2026년 반드시 지켜야 할 금전 습관의 핵심까지 전부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보십시오. 중간에 끊으면 오늘 이 내용의 절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방 안쪽이 왜 중요한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짚어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2026년이 개띠인 당신에게 이토록 결정적인 시점인가? 이것을 모르고 가방만 정리하면 절반짜리입니다. 2026년은 병오년 말띠해입니다. 불의해 말띠의 해. 이 말이 개띠와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상관이 큽니다. 사주와 풍수에서 개띠와 말띠는 삼합관계입니다. 삼합이란 서로 끌어당기는 기운입니다.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당기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 말띠해에 개띠는 기회가 문 앞까지 찾아오는 구조가 됩니다. 이건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기회가 문 앞까지 온다고 해서 자동으로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릇이 비어 있어야 담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그릇, 즉 가방 안쪽이 막혀 있다면 기회는 문 앞에서 그냥 돌아갑니다.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도 안 열어주면 손님은 떠납니다. 2026년 개띠에게 오는 기운이 딱 그렇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대박이 되고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한 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개띠의 성향입니다. 개띠는 의리가 강합니다. 부지런합니다. 한 번 마음을 먹으면 끝까지 합니다. 이것이 개띠의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장점이 재물의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의리 때문에 빌려주는 돈, 감정 때문에 손해보면서
지키는 약속, 남을 위해 먼저 쓰는 돈, 이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아집니다. 아무리 좋은 기운이 들어와도 이 구멍이 열려 있으면 다 새어나갑니다. 2026년에는 이 구멍을 막는 것이 금조론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개띠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올해 운이 안 좋다고. 그런데 제가 보기엔 다릅니다. 운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운은 충분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운이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릇에 구멍이 나 있으면 아무리 좋은 물을 부어도 금방 비어버립니다. 물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구멍이 문제입니다. 그 구멍이 어디 있는지 오늘 정확하게 찾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026년 개띠에게 특히 조심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3월과 9월입니다. 이 두 달은 충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충이란 기운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계획이 틀어집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터집니다. 사람 사이에서 오해가 생깁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2026년 전체 흐름을 가릅니다. 오늘 말씀드릴 가방 안쪽 관리법은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이 3월과 9월을 버텨내는 방패입니다. 이 방패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야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구멍이 어디서 생기는지, 가방 안쪽에 어떤 것이 재물 기운을 세게 만드는지 듣고 나면 아마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이게 원인이었구나.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들고 나온 그 가방, 출근할 때 들었습니다. 점심에도 들었습니다. 약속 장소에도 들고 갔습니다. 편의점에 잠깐 나갈 때도 들었습니다. 하루 중 가장 오래 몸에 붙어 있는 물건이 무엇입니까? 옷입니까? 신발입니까? 아닙니다. 가방입니다. 풍수에서는 가방을 이동하는 집이라고 봅니다. 집에 좋은 기운을 채우려고 청소를 하고 정돈을 하고 나쁜 것을 치웁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몸에 붙어 다니는 가방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둡니다. 아무 것이나 던져놨습니다. 필요한 것, 필요 없는 것, 언제 들어왔는지 모를 것들이 다 같이 섞여 있습니다. 집을 그렇게 쓰면 어떻게 됩니까? 기운이 막힙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가방도 똑같습니다. 지금 가방 안을 떠올려 보십시오. 구겨진 영수증이 있습니까? 다 쓴 볼펜이 굴러다니고 있습니까? 오래된 약봉지, 먼지 낀 이어폰, 언제 받았는지 모를 쿠폰, 이것들이 하나씩은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풍수에서는 이것을 죽은 물건이라고 합니다. 쓰임이 끝난 것, 기운이 멈춘 것,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것, 이런 물건들이 공간 안에 쌓이면 그 공간의 기운이 정체됩니다. 정체된 기운은 새로운 것을 밀어냅니다. 돈도 기회도 좋은 인연도 지금 당신 가방 안이 딱 그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가방을 좋은 걸로 바꾸면 되지 않나? 비싼 브랜드 가방으로 바꾸면 달라지지 않겠냐고? 아닙니다. 비싼 가방도 아니 엉망이면 똑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상담하면서 보면 비싼 가방을 산 뒤에 더 돈이 나갔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가방의 가격이 기운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방 안의 상태가 기운을 만듭니다. 낡은 가방이라도 안을 깨끗하게 정돈하면 재물 기운이 모입니다. 새 가방을 사도 안을 함부로 쓰면 기운이 흩어집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새 가방이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만난 분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고 쉬는 날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모이질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지갑도 바꿔보고 부적도 써보고 절에 와서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별 차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가방을 한번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안을 열어보니 영수증이 수십 장이었습니다. 쓰다만 볼펜이 세 자루, 언제 받았는지 모를 명함들, 부서진 우산 손잡이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분은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방을 정리하고 2달이 지나지 않아 연락이 왔습니다. 올해 막혀있던 거래가 풀렸다고 말입니다. 우연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사례를 수백 번 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방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게 아닙니다. 정체된 기운을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막힌 길을 트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고인 것들이 씻겨 내려갑니다. 기운도 똑같습니다. 흐르기 시작하면 오래 막혀있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가방 안에 넣었을 때 재물 기운을 불러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들으면 대단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재료도 아니고 비싼 물건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넣느냐, 어디에 두느냐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가방 안쪽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것들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당부드립니다. 듣고 나서 이게 전부야 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해 보일수록 깊이가 있습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마음이 재물을 밀어내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 마음부터 내려놓고 들으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황금색 물건 하나, 가방 안쪽에서 가장 깊은 칸, 가장 안쪽에 황금색 물건을 하나 두십시오. 크지 않아도 됩니다. 황금색 작은 파우치 하나, 황금색 클립 하나, 황금색 실로 묶은 작은 매듭 하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황금색은 김은 기운을 상징합니다. 금기운은 재물을 붙잡아두는 당과 같습니다. 들어온 돈이 자꾸 빠져나간다면 이 굿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에 굿이 없으면 조류에 따라 흘러갑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아두는 기운이 없으면 들어온 대로 나갑니다. 특히 개띠는 금기운과 상생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황금색 물건이 개띠에게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띠보다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단, 새 것이어야 합니다. 오래되고 낡은 황금색 물건은 오히려 반대로 작용합니다. 색이 바랬거나 흠집이 생겼거나 오래 방치된 것은 쓰지 마십시오. 기운이 살아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새 것, 깨끗한 것, 반짝이는 것, 그것이 재물을 끌어당깁니다. 두 번째입니다. 쌀알, 새톨. 여기서 많은 분들이 웃으십니다. 겨우 쌀로 뭐가 달라지겠냐고 말입니다. 그 생각 잠깐 내려놓으십시오. 쌀은 동아시아 풍수에서 가장 오래된 재물의 상징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곡식 기운은 지속성을 상징합니다. 한번 들어온 돈이 오래 머물게 해주는 기운입니다. 빨리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오래 남아있게 하는 것, 이것이 쌀의 역할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쌀 세 톨을 깨끗한 흰 종이에 싸십시오. 그것을 가방 안쪽 지퍼칸에 넣어 두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기운은 보이는 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쌀은 한 달에 한 번 새 것으로 바꿔주십시오. 오래된 쌀은 기운이 빠집니다. 기운이 빠진 것을 계속 두면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새 쌀로 교체하는 것, 이 작은 습관이 재물길을 꾸준히 살아있게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방 안에 동전이 흩어져 있으면 꺼내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흩어진 동전은 기운이 흩어진 상태입니다. 방향도 없고 자리도 없고 주인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 동전이 가방 안에 굴러다니면 재물 기운이 그 혼란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먼저 꺼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꺼내는 게 아닙니다. 흩어진 오래된 동전은 꺼내서 따로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깨끗한 새 동전 하나를 준비합니다. 100원짜리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지갑이 아닌 가방 안쪽 고정된 칸에 홀로 두십시오. 다른 것과 섞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 동전은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자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자리가 있어야 돈이 옵니다. 빈자리가 없으면 새로운 것이 올 곳이 없습니다. 이 동전 하나가 그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대부분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동전을 한 번 넣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동전도 주기적으로 꺼내서 닦아 주십시오. 동전이 더러워지면 기운이 탁해집니다. 한 달에 한 번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서 다시 넣어 두십시오. 닦는 행위 자체가 기운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정성이 들어간 곳에 기운이 모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작은 흰 종이에 자신의 이름을 씁니다. 또박또박 천천히 정성스럽게 적은 뒤 그것을 접어서 가방 안쪽 첫 번째 칸에 넣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풍수에서 이름은 기운의 주인을 표시합니다. 이 가방 안의 기운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명확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기운은 주인이 명확할수록 강해집니다. 막연히 돈이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기운이 없습니다. 방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적어 놓는 순간 방향이 생깁니다. 이 기운은 내 것이다. 이 자리는 내 재물이 오는 곳이다 라고 공간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듣기에 거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실천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뒤로 가방을 열 때마다 마음가짐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황금색 물건 하나, 쌀알 세 톨, 새 동전 하나, 이름 적은 종이 하나, 이것들을 가방에 넣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넣어도 그것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절대 가방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 아마 지금 이 순간 당신 가방 안에 그것 중 하나는 들어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자, 이제 반대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넣어야 할 것을 알았으면 반드시 꺼내야 할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돌밭에 심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가방 안을 먼저 돌밭에서 옥토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 하나씩 떠올리면서 들으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영수증. 가방 안에 영수증을 모아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계부 쓰려고 혹시 환불할 일이 생길까봐 그냥 습관적으로 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풍수에서 영수증은 이미 나간 돈의 기록입니다. 지나간 돈의 흔적입니다. 나간 돈의 기운이 가방 안에 쌓이면 어떻게 됩니다? 그 공간은 돈이 나가는 공간으로 각인됩니다. 들어오는 기운보다 나가는 기운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수증이 10장, 20장 쌓여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간 돈의 기억이 10개, 20개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 기억들이 가방 안에서 매일 당신과 함께 다니고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영수증은 그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버리십시오. 증빙이 필요하다면 따로 작은 파우치를 하나 준비해서 그 안에 격리하십시오. 가방 본체 안에 흩어두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남에게 받은 명함, 무더기. 명함을 가방에 여러 장 넣고 다니는 분들 많습니다. 받을 때마다 그냥 가방에 넣습니다. 한 장, 두 장, 10장, 어느새 가방 안이 남의 이름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에게 받은 명함이 무더기로 쌓이면 다른 사람의 기운이 내 공간을 점령하게 됩니다. 내 기운이 주인이 되어야 할 가방 안에 남의 기운이 가득 들어차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가방 안에 이름 적은 종이를 넣어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다른 사람 이름이 적힌 명함이 수십 장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기운이 희석됩니다. 방향이 흐려집니다. 받은 명함은 그날 바로 명함첩에 옮기십시오. 디지털로 저장하고 버리는 것도 좋습니다. 가방 안에 하루 이상 두지 마십시오. 하루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이미 남의 기운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러진 물건, 고장난 것들. 가방 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잉크가 다 된 볼펜이 있습니까? 부러진 빗이 있습니까? 한쪽 귀만 들리는 이어폰이 있습니까? 이것들은 기운이
끊긴 물건입니다. 기능이 멈춘 것, 쓰임이 끝난 것, 살아있지 않은 것. 끊긴 기운은 주변에 살아있는 기운을 흩어버립니다. 한 사람이 기운을 잃으면 주변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는 것처럼 가방 안에서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당장 꺼내서 버리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나중에 고쳐서 쓸 거야. 그 생각이 문제입니다. 고쳐서 쓸 물건이라도 고쳐지기 전까지는 가방 밖에 두어야 합니다. 고장난 상태로 가방 안에 있는 순간부터 그 물건은 이미 죽은 기운입니다. 의도가 아니라 현재 상태가 기운을 만듭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된 약봉지입니다. 가방 안에 언제 받았는지 모를 약봉지, 먹다 남은 약, 유통기한 지난 비상약, 이것들도 꺼내야 합니다. 약은 아픔과 연결된 물건입니다. 치료가 끝난 약은 그 아픔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필요한 비상약은 따로 작은 파우치에 정리해서 넣어 두십시오. 가방 본체 안에 흩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들을 꺼내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10분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꺼내고 나서 일주일 뒤에 다시 똑같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영수증이 다시 쌓입니다. 다 쓴 볼펜이 다시 들어옵니다. 받은 명함이 다시 가득 찹니다. 물건을 한번 치우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습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개띠가 2026년 금전운을 붙잡으려면 가방 안에 물건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돈을 대하는 일상의 습관 전체를 바꿔야 합니다. 가방은 그 시작입니다. 그런데 습관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못 고치는 것들, 본인이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들, 그것들이 매일 조금씩 재물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방 밖으로 나옵니다. 가방 안을 정리했습니다. 넣어야 할 것도 알았습니다. 꺼내야 할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방은 하루에 한 번 정리하면 됩니다. 문제는 나머지 시간입니다. 하루 중 가방을 손에 들고 있지 않은 시간이 훨씬 깁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이 하는 행동들이 재물 기운을 만들기도 하고 흩어버리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 듣다 보면 뜨끔하실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 뜨끔함이 바뀌는 시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돈을 쓸 때의 마음 상태. 계산대 앞에 서 있을 때 당신은 어떤 마음입니까? 카드를 내밀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나갈 돈이야. 에이, 또 썼네. 이게 다 어디로 가는 건지. 이 생각들이 재물을 밀어내는 주문입니다. 돈을 쓸 때 아깝다고 느끼는 것과 잘 쓴다고 느끼는 것은 기운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차피 나갈 돈이라고 생각하며 쓰면 그 돈은 다시 돌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나가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 가치 있는 곳에 쓰인다고 생각하며 쓰면 그 기운이 다르게 움직입니다. 돈은 감정을 기억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냈느냐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느냐를 결정합니다. 개띠분들은 특히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개띠는 의리와 감정으로 돈을 쓰는 경향이 강합니다. 친구가 어렵다고 하면 먼저 지갑을 엽니다. 분위기 살리려고 내 형편보다 크게 씁니다. 거절하지 못해서 손해를 봅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성품입니다. 그런데 재물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반복될 때 기운이 흩어집니다. 감정으로 쓰는 돈은 방향이 없습니다. 방향 없이 나간 돈은 돌아올 길을 잃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는 방식. 아침에 가방을 어떻게 챙깁니까? 눈 비비며 일어나서 허겁지겁 필요한 것만 집어넣고 문을 닫고 뛰쳐나갑니까? 풍수에서 하루의 기운은 집을 나서는 순간에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 순간의 마음 상태, 몸 상태, 공간의 상태가 하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허겁지겁 나서는 사람과 정돈된 상태로 나서는 사람의
하루는 다릅니다. 내일 아침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집을 나서기 전에 30초 가방 안을 한번 보십시오. 넣어야 할 것이 있는지, 꺼내야 할 것이 생겼는지, 정돈이 흐트러진 곳이 있는지 보는데 딱 30초입니다. 그 30초가 하루의 기운을 잡아줍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이게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습관이 된다는 것은 기운이 몸에 배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갑을 열고 닫는 방식. 계산할 때 지갑을 어떻게 씁니까? 탁 꺼내서 탁 열고 카드 빼고 탁 닫고 가방에 던져 놓으십니까? 이 동작 하나하나에 기운이 담깁니다. 돈을 거칠게 다루면 돈이 거칠게 떠납니다. 지갑을 던지듯 넣으면 돈도 던지듯 나갑니다. 천천히 해보십시오. 지갑을 꺼낼 때 한 번 제대로 잡으십시오. 계산을 마치고 지갑을 닫을 때 잠깐 멈추십시오. 감사하다는 마음 하나만 갖고 닫으십시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단 1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쌓이면 달라집니다. 돈을 정성스럽게 다루는 사람의 지갑은 시간이 지날수록 두꺼워집니다. 이것이 제가 수십 년간 보아온 사실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돈이 들어올 때 하는 행동. 월급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동시에 카드값이 나가고 공과금이 나가고 자동 이체가 줄줄이 빠져나갑니다. 그 화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또 다 나갔네. 남은 게 이것뿐이야. 이번 달도 이렇게 가는구나. 이 생각이 재물을 밀어내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들어온 것을 보지 않고 나간 것만 봅니다. 채워진 것을 보지 않고 빠진 것만 봅니다. 이 시선이 재물길을 끌어당기지 못하게 합니다. 돈이 들어왔을 때 단 한 번이라도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잘 왔다. 고맙다. 이 돈이 더 크게 돌아올 것이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재물 기운은 감사하는 곳으로 모입니다. 원망하는 곳에서는 떠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너무 간단해 보이십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으십니까? 바로 그 의심이 기운을 막는 벽입니다. 간단한 것을 무시하는 마음,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마음, 그것이 재물 기운이 쌓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방향이 맞아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방향이 틀리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2016년 개띠에게 재물 기운이 들어오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이 방향을 알고 움직이는 것과 모르고 움직이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방향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습관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노력을 해도 방향이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의 결과는 다릅니다. 바람을 등지고 걷는 것과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걷는 것, 같은 거리를 걸어도 도착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2026년 개띠에게 부는 바람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을 알면 절반은 이미 된 겁니다. 2016년 개띠에게 재물기운이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방향은 남동쪽입니다. 이 방향이 올해 개띠에게 열린 방향입니다. 기운이 들어오는 문이 남동쪽에 열려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문을 향해 있어야 기운이 들어옵니다. 등을 돌리고 있으면 들어오는 기운을 등으로 받습니다. 등으로 받은 기운은 앞으로 오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을 잘 때 머리 방향을 남동쪽으로 두십시오. 일을 할 때 남동쪽을 바라보고 앉으십시오. 집안에서 지갑과 가방을 보관하는 곳을 남동쪽으로 정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맞춰도 재물 기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달라집니다. 당장 오늘 밤 자기 전에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어느 방향으로 자고 있는지 말입니다. 스마트폰 나침반 기능으로 30초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북서쪽입니다. 2016년 개띠에게 북서쪽은 손재 손화의 기운이 작용하는 방향입니다. 손재란 재물이 손에서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의도치 않은 지출, 예상 못한 손해, 빌려준 돈이 돌아오지 않는 것, 이런 일들이 북서쪽 기운이 강할 때 생깁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집에서 지갑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가방을 어디에 놓습니까? 혹시 북서쪽 방향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르고 두는 것과 알고 피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이후로는 알고 피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가방을 집에 들어와서 어디에 둡니까?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현관에 그냥 던져 놓습니까? 소파 위에 올려 놓습니까? 바닥에 툭 내려 놓습니까? 가방은 바닥에 두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닥은 기운이 가장 무거운 공간입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눌린 곳입니다. 재물 기운은 가볍고 활발한 기운입니다. 무거운 곳에 두면 눌립니다. 눌린 재물 기운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기운은 새로운 것을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최소한 선반 위에 두십시오. 의자 위도 괜찮습니다. 서랍 위도 됩니다. 바닥만 피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정해진 자리를 만드십시오.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이렇게 아무데나 두면 가방의 기운도 방향을 잃습니다. 자리가 정해지면 기운도 정착합니다. 정착한 기운은 쌓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일하는 공간의 방향입니다.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 자기 책상이 있는 분들, 지금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앉아 계십니까? 가능하면 남동쪽을 바라보고 앉으십시오. 책상을 옮기기 어렵다면 의자 방향만 바꿔보십시오.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책상 위 남동쪽 방향에 작은 식물을 하나 두십시오. 생명이 있는 것, 살아있는 것, 자라는 것. 식물은 기운을 순환시킵니다. 정체된 공간에 생명의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작은 화분 하나가 공간의 기운을 바꿉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죽은 식물은 반드시 치우십시오. 말라버린 잎, 시들어버린 화분, 이것들은 생명의 기운이 아니라 죽음의 기운을 냅니다. 죽음의 기운은 재물기를 흡수합니다. 빨아들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이 없다면 없는 것이 낫습니다. 죽어가는 식물을 방치하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지금 책상 위를 한번 보십시오. 혹시 오래된 화분이 있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물을 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화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확인하십시오. 살릴 수 있으면 살리십시오. 살릴 수 없으면 오늘 치우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는 것도 기운을 막는 행동입니다. 자, 방향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남동쪽으로 열고 북서쪽을 피하고 가방은 바닥에 두지 않고 일하는 공간에 살아있는 것을 두는 것, 이것들이 거창하게 들립니까? 아닙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가방, 습관, 방향, 이것들을 다 갖춰도 한 가지를 모르면 절반이 됩니다. 때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때가 맞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운도 때를 모르면 잡지 못합니다. 2016년 개띠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아는 사람과, 자, 마지막입니다. 가방 안쪽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끝까지 들으십시오. 때를 아는 것,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타고난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병오년 개띠에게도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온 기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잡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이미 지나가 있습니다. 때란 무엇입니까? 기운이 가장 강하게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준비된 사람은 적은 노력으로 큰 결과를 얻습니다.
그 순간을 모르는 사람은 몇 배의 노력을 해도 제자리입니다. 강물이 흐를 때 배를 띄우는 것과 강이 멈췄을 때 배를 띄우는 것, 노력의 양이 같아도 결과가 다릅니다. 2026년 개띠에게 기운이 가장 강하게 열리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2026년 7월 21일입니다. 이 시기에 개띠의 재물 기운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연, 새로운 기회가 이 시기에 집중됩니다. 이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 흐름을 탑니다. 이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 흐름을 구경만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이 그 준비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월과 9월입니다. 이 시기는 충의 기운이 강합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고 사람 사이에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 시기에 큰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큰 투자, 큰 지출, 큰 변화, 이것들을 3월과 9월에 시작하면 흔들립니다. 가능하면 이 시기는 지키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벌리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때를 안다고 해서 가만히 기다리면 안 됩니다. 때를 알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오기 전에 가방을 정리하십시오.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습관을 바꾸십시오. 그 시기가 오기 전에 방향을 맞추십시오. 그래야 기운이 왔을 때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당장 오늘 집에 돌아가서 딱 3가지만 하십시오. 첫째, 가방 안을 비우십시오. 영수증을 꺼내십시오. 다 쓴 볼펜을 꺼내십시오. 부러진 것, 고장난 것, 오래된 것을 전부 꺼내십시오.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둘째, 4가지를 넣으십시오. 황금색 물건 하나, 흰 종이에 싼 쌀알 3톨, 깨끗한 새 동전 하나, 이름을 적은 흰 종이 하나, 이 4가지가 재물 기운을 붙잡는 괜이 됩니다. 셋째, 내일 아침부터 바꾸십시오. 가방을 챙기기 전에 30초 멈추십시오. 지갑을 열고 닫을 때 한번 감사하십시오. 돈이 들어올 때 고맙다고 생각하십시오. 가방은 바닥에 두지 마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료도 필요 없습니다.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흐름이 달라집니다. 흐름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 빚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분들,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 그분들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부족한 게 아닙니다. 기운이 흐를 수 있도록 길만 터 주십시오. 막힌 것을 치우고 방향을 맞추고 때를 알고 기다리면 기운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가방 안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내 삶에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치워야 들어옵니다. 정돈해야 머뭅니다. 2026년 개띠 여러분의 금전운이 크게 열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들어오는 것은 크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가치 있게 나가고 머무는 것은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한 가지만 해 주십시오. 주변 개띠 가족이나 개띠 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좋은 것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나눔 자체가 재물 기운을 부르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개띠가 2026년 절대해서는 안 되는 금전행동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가방을 정리하고 좋은 기운을 채워놓았는데 그 행동 3가지 중 하나를 하면 하루 만에 다 무너집니다. 모르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알림 설정해 두시고 다음 영상 꼭 보십시오.